도시는 어둠 속으로 잠겨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더 깊은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우진이 눈앞에서 강제로 끌려왔다. 그는 저항할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저 두려움과 무력감 속에서 서 있었다. 내가 지켜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빠르게 핸드폰을 꺼내 들고 택시를 불렀다. 손을 꽉 쥐고 있는 탓에 손가락 마디가 새하얗게 질려갔다. 강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운전기사가 내 표정을 보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차를 출발시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우진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아니, 반드시 찾아야 한다. 강을 직접 만나야 한다. 그를 상대해야만 우진을 빼낼 수 있다. 차창 밖으로 번쩍이는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제발 늦지 않길. 30분 뒤 택시는 강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차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끼익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내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식간에 차 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지혜씨, 우리와 함께 가시죠.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싫어요. 비켜요. 하지만 내 거부 의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내 양팔을 잡아당겼다. 이거 놔요.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두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은 단숨에 나를 차 안으로 끌어넣었다. 차 문이 거칠게 닫히면서 안은 암흑 속으로 변했다. 숨이 막힐 듯한 정적, 그리고 진정하세요. 지혜씨, 저는 그냥 대화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앞을 더듬으며 겨우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강이 눈앞에 앉아 있었다.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엔진이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뿐 모든 것이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내 맞은편에 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유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압감은 나를 숨 막히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을 내색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밀리면 안 된다. 강 회장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지혜씨, 너무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듣는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너무 깊이 파고들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진을 돌려받아야겠어요.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강 회장은 피식 웃으며 몸을 소파에 깊숙이 기댔다. 가만 보니 아주 강한 분이네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누군가를 지켜야 할 때는 누구나 강해집니다. 강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그러나 곧 다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오진 씨는 아주 특별한 인재입니다. 제 밑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고 아주 훌륭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죠. 그 말이 가둬놓고 조종한다는 뜻인가요? 내 목소리는 싸늘했다. 강은 작게 웃더니 몸을 앞으로 숙였다. 가둔다. 아니, 저는 그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하지만 세상은 잔인하죠. 지혜씨.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이 너무나도 비열하게 들렸다. 선택이라뇨? 우진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까? 강은 고개를 갸웃했다. 떠나고 싶다면 떠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는 제 사람으로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저를 떠난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강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은 분명한 협박이었다. 그러니 그냥 두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지혜씨.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우진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 애를 데려갈 겁니다. 강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미소를 거두고 말했다. 그러면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그 순간 차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럼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위협, 협박, 그리고 선전포고. 나는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진은 이 더러운 세계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강이 손짓을 하자
그의 부하들이 내 팔을 놓았다. 나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조심하세요. 지혜 씨. 지금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강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마치 저주처럼 들렸다.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다시는 내 동생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그대로 돌아섰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강이 조직은 날 놓아줬지만 그들이 나를 놓아둔다는 뜻은 아니었다. 나는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던 순간 백미러 속에서 낯선 검은색 차량이 내 뒤를 따라붙고 있었다. 역시 나는 일부러 택시 기사에게 길을 돌리게 했다. 내 집으로 바로 가면 안 된다. 아저씨,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내려주세요. 나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아무렇지도 않은 첫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내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있었다. 그들이 감시하고 있다. 나는 재빨리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연락할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여보세요. 선우야, 나야. 도와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에 있었다. 지혜야, 너 지금 어디야? 괜찮아. 나 감시당하고 있어. 강이 날 놓아주긴 했지만 절대 그냥 놔둘 리 없어. 우진을 구하려면 너의 도움이 필요해. 선우는 짧은 침묵을 흘렸다. 그가 지금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정말로 이걸 끝까지 할 생각이야. 응. 좋아. 그럼 제대로 끝장을 내자. 선우에게 강 회장에 대한 조사를 부탁하고 선우는 빨리 일을 한다. 24시간 만에 그는 강그룹과 연결된 일련의 비밀 은행 계좌를 추적했다. 확실해. 이건 강 회장의 비자금이야. 선우가 노트북 화면을 내게 돌렸다. 나는 모니터 속에 펼쳐진 수많은 숫자와 서류를 바라보았다. 강그룹과 연결된 여러 개의 유령 회사, 그리고 거기에 흘러들어간 엄청난 금액들. 이건 확실한 증거잖아.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부족해. 이걸로는 결정타를 날릴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강 그룹의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서 불법 거래 내역을 직접 확보해야 해.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우진이라면 가능해. 우진은 아직 강 회장 밑에서 일하고 있어. 그에게 접근할 수만 있다면 내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 선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위험한데? 위험한 걸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젠 물러설 수도 없어. 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연락하기도 전에 전화가 걸려왔다. 우진이었다. 나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우진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누나, 더 이상 하지 마. 그들이 알고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 무슨 말이야? 누나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아챘어. 그러니까 더 빨리 도망쳐야 해. 우진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아니야. 누나, 내가 어떻게든 버틸 테니까 누나만큼은 손 떼. 놔. 이거 놔. 누나, 도망쳐. 그리고 뚝! 통화가 끊겼다. 나는 손에 들린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차가워졌다. 우진이 잡혔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나는 선우를 바라보았다. 우진을 구하러 가야 해. 너 혼자 가면 위험해. 놈들이 분명히 대기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해. 나는 핸드폰을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내가 우진을 구해내는 순간 강 회장의 계좌 정보를 모든 언론에 뿌려. 선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렇게 하면 강이 절대 널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미 늦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는 차에 올라탔다. 오늘 밤 이 모든 걸 끝낼 것이다. 나는 필사적으로 우진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던 탓인지 손이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우진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방 한가운데 강 회장은 여전히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쏟아졌다. 강 그룹 거액의 돈 세탁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비자금 스캔들. 강 회장의 비밀 계좌 밝혀져. 그의 왕국이 무너지고 있었다. 창밖을 보니 붉고 푸른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경찰차 수십 대가 강 그룹의 건물을 에워쌌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다.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앞불었다. 이겼다고 생각해.
지혜 씨, 나는 우진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생각이 아니라 난 이겼어요. 그 순간 쾅! 현관문이 박살났다.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들이 빠르게 강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했다. 손 들어. 움직이지 마. 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여왔다. 경찰들이 그를 끌고 나가려 하자 강은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난 돌아올 거야. 지혜, 너와 내 동생이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요. 강 회장, 이번엔 정말 끝이에요. 한 달 후, 서울은 변함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우진과 함께 한강이 보이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이곳은 우리가 10년 만에 처음 다시 만났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우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자유로웠다. 누나, 후회 안 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절대 후회하지 않아. 넌 내 가족이니까. 가족은 지켜야 하는 거야. 우진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누나 덕분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게. 나는 그를 믿었다. 창밖을 보니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있었다. 어느새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이야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혜와 우진의 여정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